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활용인데, 도형의 활용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일단 도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는 좀 푹 올라가요. 그래서 일단 도형의 활용에서 첫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쓰죠.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죠.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a고 한 변의 길이가 b고 사이에 끼인 각이 세타일 때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높이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죠. a sin 세타 로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 넓이는 2분의 1 ab sin 세타 각을 읽어드리면 돼요. 이게 이제 sin 세타는 높이 y 값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관련이 있으면서 일단 sin 세타는 높이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넓이 나올 때 항상 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으면 여러분이 각도가 이게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른 조건에 의해서 다른 각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니면 두 변을 보세요. 두 변을 봐서 구할 수 있는 변의 길이가 어디지를 찾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찾을 수 있으면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나와 있으면 이 사이에 끼인 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알아봐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나와 있으면 뭐 다른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각은 알려져 있어. 그러면 이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찾아본다든가. 그렇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보면 코사인 법칙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나왔는데 각은 이쪽을 알려줬어. 이쪽의 각을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변과 이 변과 사인 세타 사이에 끼인 각을 해야 되는데 풀 수가 없잖아. 근데 이 각을 알려줬다는 건 두 변의 길이를 알려주면 여러분 지금 배워서는 알겠지만 기억은 안 날 수 있지만 이 변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드디어 이 변과 사이에 끼인 각 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수업 내용은 단순하게 나와 있어. 그냥 두 변의 길이와 사인 세타로 하면 2분의 1 해서 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 적용될 때는 도대체 어떤 변의 두 변과 어떤 사이각을 잡을 것이냐가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예요. 이게 예쁘게 주어져 있으면 그냥 풀면 되지만 주어져 있지 않으면 무언가 하나를 찾아내야 된다는 게 이제 도형에서 나오는 문제죠. 그걸 찾아내는 방법 중에 이제 두 가지 공식이 있죠. 하나가 사인 법칙이 있고 하나가 코사인 법칙이 있어요. 사인 법칙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용을 해야 돼요. 도형 중에서 세 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도형이 몇 개가 있죠. 2차 함수가 세 점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그리고 그냥 아예 도형으로 넘어가면 원이 결정돼요. 원은 세 점이 결정되면 반드시 하나의 도형이 그려져요. 하나의 원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 3개만 딱 찍으면 일직선에 있지 않은 점 3개만 딱 찍으면 우리는 원을 하나 딱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잡는 거죠. 점 3개가 있으면 또 뭘 구할 수 있어? 삼각형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은 반드시 외접원을 하나 가져요. 외접원을 가져요. 마주보고 있는 변을 A, C, B, C 이렇게 놓죠. 그렇죠? 그럼 원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은 중심과 반지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외접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지름이 될 거. 됐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증명은 사실은 이렇게 하죠. 외접원이 나오면 여기 좀 조금 더 할까요? 중학교 도형 중에서 외접원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뭐를 또 얘기할 수 있냐면 원주각을 알 수 있죠.
맞아요? 원주각의 정의가 뭐야? 어떤 두 점. 좀 선생님이 그냥 정의를 바꿀게요. 두 점에 대해서 호가 그려져요. 그쵸? 보통 짧은 걸 많이 선택해요. 이쪽 큰 걸 선택해도 되는데 보통은 작은 걸 선택해요. 그럼 두 점에 대해서 이 원의 둘레, 원주라고 부르는데 이 원의 둘레에서 각을 잰 걸 원주각이라 그러죠. 알겠어요? 이걸 원주각이라 그래요. 원주각은 원의 둘레에서 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잴 수 있어요. 이 원주각은 크기가 다 어때? 어디서 재나 같다고 나와 있어. 요거까지는 뭐 증명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증명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원의 둘레에서 재는 각을 원주각. 그럼 원은 항상 뭘 생각해야 돼? 중심을 생각해야 되죠. 중심은 한 점밖에 없어요. 원의 둘레는 엄청 많은 점이 있어서 원주각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지만 원의 둘레는 하나밖에 안 나와. 중심은. 그래서 이 중심에서 재는 각도 있죠. 이 중심에서 잰 각을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불러요. 그쵸? 그럴 때 이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예요. 그죠? 2배. 자, 도형에서 찾을 때는 이렇게 찾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각도가 하나 나왔어. 얘 원주각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얘가 보고 있는 호 두 점을 찾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점들이 연결된 선을 막 보는 거야. 이 두 점을 기준으로 찾아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얘네를 찾아서 이게 이어져 있는 점이 어디 또 있는지 찾는 거야. 그렇게 안 찾으면 잘 안 보여요, 원주각이. 가끔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호를 기준으로 해서 원주각을 찾아나가는 연습을 좀 해서 보면 원주각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각도가 다 같아요.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중심에서 이어져 있으면 원주각을 이렇게 중심각을 찾을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또 하나 성질이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겠지만 중심을 지나는, 즉 지름을 지나는 삼각형의 원주각은 90도죠? 이게 수직이죠. 여기가 180도니까 이게 중심각이 180도. 여기랑 여기를 호로 보면 호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렇죠?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요거의 2배가 돼서 여기는 180도, 여기는 90도. 그럼 이 두 점 A, B에 대해서 접는 점들은 다 90도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선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이 2개 이상 나와 있으면 이 4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 그려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든 어떤 다른 성질이 나오든 뭔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문제가 접근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몇 개 더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외접원이 나오면 항상 이런 것 좀 생각하고. 자, 사각형은 외접원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렇죠? 그쵸? 왜냐면 봐, 세 점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 삼각형이 결정되고 원도 하나 결정되지. 그럼 사각형의 점을 여기다 찍으면 이 사각형은 외접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딱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네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각형은 일반적으로 외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한 원에 이렇게 사각형이 주어졌어요. 내접하는 사각형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각형에 외접원이 존재하는, 이건 되게 특수한 사각형이에요. 되게 특수한 사각형이라서 이런 사각형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선을 만들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각도가 B야. 그러면 여기 각도가 B니까 여기 각도 B로 하지 맙시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세타라고 할까요? 여기가 세타라고 합시다. 여기가 각 A죠? 그럼 여기 선은 안 보이지만 봐. 이 AB가 만드는 원주가 여기랑 여기죠? 그럼 여기서 선을 그어봤더니 선은 요거 하나밖에 없지만 내가 선을 마음대로 이렇게 그어볼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드디어 원주각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삼각형전. 아 여기가 A라고 해도 이 각도 세타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코를 보고 내가 원하는 곳에 도형을 자꾸 그려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연습들을 했다고 치고 여러분은 뭘 배워야 되냐면 사인 법칙을 배우죠. 그죠? 사인 법칙은 이제 사인에 대해서 사인 A와 마주보고 있는 변에 대해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 각도분의 마주보고 있는 B의 비율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 C분의 C와 같고 이 전체는 또 누구랑 같아요? 요게 쓰일 때가 있고 안 쓰일 때가 있어서 요건 통째로 좀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반지름이 하면 지름이랑 같아요. 이렇게 왜죠? 이걸 꼭 같이 알아두시면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것도 이제 같이 개념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로 나타납니다. 각의 크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각의 사인 값으로 이 A, B, C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30도, 60도면 2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인 30도 2분의 1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이에요. 자, 예시를 조금 들어보면 이런 얘기죠.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야. 그렇죠?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B라고 합시다. 이 각이 2배죠. 그죠? 2배니까 여기가 2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각이 30도니까 여기가 사인 30도의 비율과 이 각이 60도니까 사인 60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럼 사인 30도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가 1대 3의 루트 3의 크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1대 2대 루트 3도 찾을 수 있지만 이건 선생님이 지금 특수각에 대해서만 썼으니까 이렇게 값을 구한 거죠. 그죠? 만약에 15도하고 30도가 있으면 이게 15도하고 30도니까 2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사인 15도 대 사인 20도의 비율로 변의 길이가 결정이 돼요. 이건 직각삼각형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지금 우연찮게 30도, 60도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뿐이지 일반 삼각형에서 항상 적용돼요. 그러니까 길이비는 사인 값의 비율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 원 2개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여기가 2세타고 여기가 세타라고 합시다. 여기가 AC라고 합시다. 그러면 삼각형이 몇 개 그려져 있는 거야? 실제로는 한 2개 정도 볼 수 있죠. 물론 3개까지도 볼 수 있지만 그지? 그럼 요거 따로 보면 요거 따로 요거 삼각형이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 사인 법칙과 여기 사인 법칙은 같지 않아요. 여기 사인 법칙과 여기 사인 법칙은 같지 않아요. 자꾸 여기 AC에 대해서 사인 2세타 대 AC는 사인 세타 대 AC랑 같아 보이죠. 그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여기는 여기대로 사인 법칙이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다른 사인 법칙을 쓰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사인 법칙을 다르게 써요. 그런데 봤더니 뭐가 공통이야? AC가 공통이지, 그지? 그럼 여기 법칙과 여기 법칙에 대해서 둘 다 AC에 대해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AC는 뭐 이렇게 사인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AC는 2R1 사인 2세타가 될 거고 여기서는 외접원이랑 이거 외접원이랑 같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2R2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럼 너랑 같아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같은 값에 대해서 연결은 시키더라도 나중에 처음부터 같다고 놓고 풀 수는 없어요. 삼각형이 다르면. 알겠죠? 이거는 꼭 반드시 끊어서 푸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식으로 조금 해놓으세요.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해요. 여기가 사인 법칙이고 다음은 이제 이거 지우고 코사인 법칙으로 갑시다. 사인 법칙 증명은 안 해도 되는데 하나 정도는 그냥 해놓죠.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의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를 A라고 놓고 제일 많이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원주각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쫙 움직여요. 그래서 원주각을 어디를 재? 반드시 지름을 지나는 원주각을 재는 거예요. 중심을 지나도록 원주각을 이렇게 쫙 얘를 돌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각과 이 각은 같죠? 그렇죠? 그럼 이때까지는 그냥 일반 각이었는데 여기를 지나서 원주각을 재는 순간 여기가 수직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ER이라는 어떤 지름도 딱 정해지죠. 그래서 사인은 사인 A는 BR분의 A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ER에 대해서 정리하면 사인 A분의 A B도 그렇게 정리하고 C도 그렇게 정리하면 이 법칙이 튀어나와요. 알겠어요? 이거는 증명할 필요는 없는데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요렇게 이동시켜서 지름을 지나도록 즉 반지름을 중심을 지나도록 그래서 지름이 되도록 요런 생각들의 아이디어는 좀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알았습니까? 여기까지 조금 됐어요. 코사인 법칙도 크게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코사인 법칙도 크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 코사인 법칙은 정말 많이 쓰이는 법칙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은 반드시 달달달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도형에 활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 세 가지는 그냥 일반 삼각형이야. 그냥 일반 삼각형의 도형이기 때문에 이거 편안하게 푸셔야 돼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입니다.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변의 A를 기준으로 하면 A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 빼야 여기까지 쓰면 뭐죠? 피타고라스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bc 이렇게 쓰면 완전 제곱식이죠. A 빼기 C, 그러니까 B 빼기 C의 완전 제곱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코사인 요 변의 길이 A까지 붙이시면 돼요. 그럼 코사인 법칙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방법을 반드시 정리해서 하시면 돼요. 물론 코사인 A는 내가 구하고 싶은 각, 그쵸? 내가 구하고 싶은 각의 양쪽 변, 그러니까 얘를 이제 내 마주보고 있는 짝변이라고 하면 짝변이 아닌 나머지 애들의 제곱의 합. 그래서 난 짝변을 그냥 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EBC 거의 요거 하나 딱 쓰고 짝변은 요거 하나 하고 나머지 두 변으로 그냥 이렇게 식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외우기가 좀 좋아요. 이건 선생님이 지금 암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변에 대해서 다 나오죠. 코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뭘 구하는 거냐면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기도 하고 코사인 값을 구하기도 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팁인데 질문이 각을 A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봤어. 선생님이 이제 사각함수가 나오면 이런 얘기를 가끔 자주 하는데 A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이 A는 반드시 특수각이에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코사인 A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면 얘는 수많은 답을 만들어낼 수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여기 없었나?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면
계속 이제 이 도형 자주 그릴 텐데 코사인 값은 여기가 세타라고 A라고 하면 코사인 값은 5분의 4죠? 맞아요? 코사인 A는 5분의 4예요. 코사인 A는 5분의 4. 코사인 값은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두 변만 아무렇게나 결정하면 원하는 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값을 구할 수 있지, 빗변을. 그럼 코사인 값은 언제든지 나와. 마음대로 구할 수 있어. 여러분이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해서 언제든지 값을 구할 수 있어. 그럼 코사인 A는 구할 수 있어. 그런데 A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이 값을 만족하는 A 못 구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값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럼 문제에서 코사인 A를 구해라 그러면 특수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특수각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값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게 60도 2분의 1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사인 A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각 A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반드시 특수각이에요. 특수각 아니고 우리는 이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에 관한 값들의 연관성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이건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뭔가 내가 구한 답이 60도, 30도, 45도에 관한 값들 즉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탄젠트 같으면 1, 루트 3 루트 3분의 1 이렇게 세 개 있잖아, 그치? 걔네들에 관한 값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보통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그냥 열심히 계산해서 답을 한번 구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은 요거 두 가지 간단하죠. 근데 실제로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도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적분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미적분 하다 보면 삼각함수 새로 배우고 새로 배운 삼각함수에서 도형 문제가 나와요. 거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이유는 도형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도형은 어쩔 수 없어요. 도형이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도형 내용이 남아요. 중학교 도형 내용은 정말 많이 까먹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학습해놓고 뭔가 정리되어 있는 게 있으면 한 번쯤 봐두세요. 많이 안 필요해. 진짜 많이 안 필요해. 많이 필요한가? 많이 안 필요해. 무게중심 하면 뭐 2대 1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무게중심은 어디를 지나게 돼 있어? 중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많아요. 직각 이등변,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어. 그럼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수선을 내는데 이게 수직 이등분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해야 돼.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어. 가운데다가 한번 수선을 내려볼까? 직각삼각형 그려볼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해.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어. 각이 두 개가 같아요. 뭐 이런 거잖아, 그치? 되게 복잡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 기본적인 성질이라 하더라도 중학교 때 내용을 많이 까먹어서 탁탁탁 튀어나오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알았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그래서 하여간 자, 그래서 아까 질문했던 문제를 써줄 테니까 잠깐 5분 안에 풀어보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들어왔던 문제는 48번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고 ABC 각 ABC가 세트하고 AC가 5인 5에 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푸세요. 이건 쉽네요.